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에는 광역문화예술회관 4곳이 운영 중으로 모두 남부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계양구와 서구 등 북부 지역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입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주택가와 대로변, 하천 등을 돌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합니다. 계양구가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나선 겁니다. 인천시는 북부권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 중으로 지난해 5월부터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는 문화예술회관 유치 당위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주민 주도하에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인천의 아라운이 아닌 국제 관광 도시로 다시 입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가 요구하는 건립 위치는 경인 아라뱃길 계양구가 아닌 계양 아라운으로 계양구는 각종 규제로 묶인 아라운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체 구민의 60%인 1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인 서구도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는 주민 주도로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한 현수막 설치와 서명운동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도 많이 살고 이제 이것저것 여기서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문화예술은 영역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좋죠, 그러면. 다만 서구청 관계자는 별도로 염두에 둔 후보지는 없고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온 자문 의견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등 자료 보완을 위해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몇 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건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사업에 전부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복지 만들기 연구 모임은 지난 24일 세미나를 열고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정책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정영애 대표의원과 오강연, 김기남, 이희성, 유메 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김포시 노인장애인 과장 등은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는 우리나라와 김포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현황, 장애인 정책의 주요 변화와 관계 법령 등을 설명하고 장애인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원책 확대, 김포시만의 특화 정책 발굴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현장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장애인 택시 활성화, 중증 장애인 생상품 구매 촉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조기 발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 모임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가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3주 동안 상수도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체납 2회 이상이거나 20만 원 이상인 체납 580여 건이 대상인데요. 상습 고액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 정지 처분과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으며 부천시 수도행정과에 방문해 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 계양 아라운 한마음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계양 아라운 빛의 거리와 자전거 도로 일대 왕복 5km 구간을 걷게 되는데요. 대회 당일 계양구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계한 축하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만든 작은 동네 박물관이 이웃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끝난 후 남겨진 공간을 지역의 역사박물관으로 꾸민 결과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 전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경기 부천 소사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자 구심점이 됐던 소세마을 역사관에 일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996년 부천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가와사키시 시민들.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たくさんプチョン市の友人ができてまして、その人たちとまた再び会えたことがとっても嬉しいです。 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매년 청소년과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한 가와사키시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부천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도 부천의 마을 역사관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도 주민 주도의 지역 역사박물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선진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당시 조성된 공간에 개관한 마을 역사관. 지역 주민들이 향토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한 결과를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비롯해 과거 지역 모습이 담긴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스러운 향토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이것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더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시인 정지용의 문학작품 등을 도시재생에 활용한 부천 소사본동. 한때 도시재생이 끝난 후 홀로 서기가 만만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향토사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포뮬러1 그랑프리 인천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일행은 지난 25일 모나코 F1 그랑프리를 방문해 F1 그룹 최고 경영자에게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인천 대회 유치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까지 MOU와 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천시는 도심 경기 방식의 F1 인천 그랑프리를 유치해 글로벌 톱10시티 인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인천시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26명을 유치위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추진위원회는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민간 분야와 대정부, 국회 등 대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전에는 인천시와 경주시, 제주시가 나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6월 중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반도체, 아리백,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도와 대한민국 아리백에 대한 아리백 3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북부 특자도에 대해서는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이 동조해주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당선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이 바라는지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원 당선인은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도 현안도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깡통 전세 위험을 지적하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 3개월 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67.2%로 1년 평균 65.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천시와 여주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섰는데요. 안성시와 용인시 수지구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90%가 넘는 전세가율을 보였습니다. 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깡통 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며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전세 보증 보임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알114가 서울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전고점을 찍은 지난 2021년에 99%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또 용산구는 99%, 서초구 98%, 양천구도 97% 수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의 아파트값이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기존 고점의 95%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강동구와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전고점의 80%대에 머물고 있어 가격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알114는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역이 따라가는 추세라며 가격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들도 결국 가격이 상승해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돕는 서울 동행버스가 다음 달부터는 퇴근길도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동행버스 운행 시간이 오전은 물론 오후 6시 20분부터 7시 10분 사이 11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운행 지역은 강남역과 김포공항역, 홍대입구역과 양재역에서 김포 풍무와 의정부 고산, 파주 운정과 판교 등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환경 여건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도시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하고 청량산과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등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또 용도 미지정 지역을 일제 정비하고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담아 주민 공람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께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 안심제보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가상의 안심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인데요. 5월 한 달간 시험 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또 관계자는 신분 노출 우려를 대폭 낮춰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영국 명문대학인 사우스햄튼 대학 캠퍼스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마크 스미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부총장 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장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영국 대학 설립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지난 4월 설립 의향서 제출 이후 발빠른 사업 진행으로 MOU 체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우스햄튼 대학은 영국의 명문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